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여인. 마가렛 미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가렛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작품인데, 그것은 소설 작품으로서보다도 걸작 영화로서 수많은 관객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라성 같은 수많은 배우들 중에서도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 레트 버틀러의 역을 완벽하게 연기해낸 부르의 명배우 클라크 케이블과 여자 주인공인 스칼렛 오하라의 역을 기막힐 정도로 잘 소화해낸 비비안 리는 한국인들의 뇌리에 영원히 남아있다. 보통 걸작 소설을 영화화한 경우 영화는 일반적으로 소설의 예술적 향기를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것이 통례이다. 그 이유는 위대한 천재적 작가가 언어의 다양하고 심원한 힘을 이용하여 독자의 상상력 속에 구축하는 소설의 작품 세계를 영화는 실제적인 촬영 현장의 영상으로서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된 영화의 어떤 장면은 소설가와 독자의 상상력 속의 세계를 압도하고 능가할 경우가 있다. 내가 본 미국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그것을 본 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소설에서 받은 감동에 못지않은 충격과 감동으로 남아있다. 이 영화의 특징적인 점은 무엇보다도 클라크 케이블의 그 야성적인 모습과 연기력이다. 사실 클라크 케이블이 연기한 원작 중의 인물 레트 버틀러는 인간 망나니 같은 바람둥이요 철두철미한 페류나이다. 여자의 정조 유린 따위는 식은 죽 먹듯 하는 바람둥이인 것이다. 그러나 그를 상대해본 여성들은 그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한다. 그것은 버틀러의 그 우수적이고도 야수적인 성품과 외모 탓이다. 그런 역을 클라크 케이블은 마가렛 미첼의 상상력 속에 존재했던 레트 버틀러 이상으로 완벽하게 연기했던 것이다. 한 사람의 천재적 작가를 만나기도 힘들지만 천부적 연기력을 가진 뛰어난 연기자를 만나기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서도 볼 수 있다. 주인공 역을 완벽하게 연기해낸 게리 쿠퍼의 연기는 소설 작품 못지않게 한국인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다. 마가렛 미첼의 양력을 조금 살펴보자. 마가렛은 조지아주의 애틀랜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변호사로서 남부의 전형적인 신사였고 집안 분위기도 상당히 보수적이었다. 소녀 시절에는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처녀가 되어 자신의 전공을 선택해야 할 입장이 되자 과감히 의과대학을 택하였고 의사의 길을 가기 위해 애틀랜타를 떠나 인근에 있던 스미스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나 재학 중에 어머니가 타계하자 마가렛은 애틀랜타로 돌아와 다시 스미스 의과대학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애틀랜타에 계속 머물면서 애틀랜타 신문의 기자로 활약하게 된다. 그녀는 신문사의 동료 미첼과 결혼한다. 그녀가 결혼을 한 것도 그녀의 나이 26세 때인데 마침 그녀는 결혼 후 다리를 크게 다쳐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꿈꿔오던 장편소설의 집필에 몰두하게 된다. 대략 10년이란 긴 세월이 걸려 가까스로 완성된 작품이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이다. 이 해가 1936년이었다. 이 작품은 남북전쟁으로부터 전후의 재건시대를 배경으로 하였다. 이 격동기를 치르는 사이 어쩔 수 없이 야기되는 사회적 변모를 치밀하게 묘사하면서 열정적이고 순정적인 여성 스칼렛 오하라와 페류나적인 기질의 레트 버틀러의 연애를 주축으로 한 인간의 애욕과 애증을 치밀한 구성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 소설은 1000페이지가 넘는 대작으로 남북전쟁으로 폐허가 된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한 남부지방의 일부가 여성 특유의 섬세한 필치로 그려져 있어 독자의 눈길을 끌었다. 게다가 남과 여의 애욕과 애증과
그리고 만남과 이별을 아주 리얼하면서도 서정성 짙은 필치로 그리고 있어서 수많은 독자를 잡아당기는데 결정적 구실을 했다. 결국 이 소설은 풀리처상을 받게 이르렀고 미국뿐만 아니라 외국, 전 세계에 걸쳐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마가렛 미첼은 이 소설 한 편만을 남겼을 뿐이다. 그녀의 나이 49세 되던 해인 1949년에 자동차 사고로 요절하고 말았다. 이 소설의 요체는 남북전쟁으로 인하여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린 남부지방의 전통과 미덕, 인간다운 삶의 폐허 속에서 역동적이고 정열적인 여인 스칼렛 오하라가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며 초토화된 가정과 재산을 재건해 나가는가 하는 점을 섬세하게 추적하는 데 있다. 스칼렛 오하라는 원래 대농장주의 딸이었고 고생을 모르면서 자라난 순진무구한 처녀였다. 그러나 가혹한 전화 속에서 모든 것은 파괴와 죽음 속에 대동댕이 쳐졌고 그녀 역시 가혹한 운명의 시련 속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스칼렛 오하라는 그녀의 강인한 힘과 용기 그리고 슬기를 발휘하여 폐허 위에 집을 짓고 흩어진 자신의 농원을 재건한다. 어린 시절 정답게 같이 자라났고 정을 나누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전쟁의 파괴에서 구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다. 이 여인에게 불가능이란 없었으며 자포자기란 생각할 수도 없었다. 마가렛 미첼은 전쟁에 저항하는 인간의 인간다운 의지, 즉 꿈과 정, 그리고 사랑을 지키기 위한 인간의 용기를 스칼렛 오하라에게 전폭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인가. 아울러 읽는 이의 숨결을 결코 놓아주지 않는 달콤한 러브스토리는 이 소설이 성공하는 데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